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부족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창군이의 최악의 상황이고 경계에 구멍이 생긴다는 걸 북한에서도 알 거고 30년 전 1996년도에 강릉 무장공주 침투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철책을 뚫고 언제든지 모든 부사관들을 다 동원해서 훈련 때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럼 부사관은 작업반장이에요, 군인이에요? 이게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네, 안녕하세요. 다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국방, 안보, 보안 관련 이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뉴시스 군사대로 진행을 맡은 김현석 부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모든 면에서 좀 어처구니 없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에 대해서 또 냉정하게 짚어보는 일명 어이없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종민 행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어이없군 코너에서 좀 흥미로운 제목이에요. 제목이 창군일의 최악의 상황, 군인도 없어, 예산도 없어, 싸울 의지도 없는 군입니다. 자, 일단 군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부족하길래? 이제 또 유영원 의원실에서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나오는데 지난해 군에서 획득한 부사관 하사의 총 인원이 6,313명으로 원래 11,092명을 획득했던 21년도에 비해서 1192명. 네네. 선발한 인원에 비해서 62% 수준이다. 라고 뉴스에 나온 거죠.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 부사관이 이제 군대 중추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하사 획득, 이 하사 선발이 저 정도 수준이면은 이 시간이 갈수록 중사, 상사, 원사들도 결국 이제 부족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었죠. 저희가 이제 휴직 인원들. 그때 중상사가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까지 결합해서 보면 지금 허리에 디스크가 한 6개, 7개 한꺼번에 터진 상태.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가 이거 뭐 부실하다 못해 거의 진짜. 거의 이제 그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엔 그 장기 복무 안 하고 그 4년 의무 복무 이후에 이제 바로 전역하는 부사관들도 많은데 저 인원 중에 이제 대다수가 또 전역을 하면 이제 부족 현상은 더 극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특히 하사들 같은 경우는 각 부대의 어떤 최첨단에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그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 전투력의 핵심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부족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창군이의 최악의 상황이고 육군의 경우에 5년 전에 6,500명 정도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4,00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는 거죠. 해군의 경우에는 5년 전에 2,100명을 2,100명에서 했득했는데 지난해 1,200명. 한 52% 정도 감소했고. 해병대의 경우는 5년 전엔 867명 했는데 지난해 389명. 한 4, 5년 안에 그냥 절반 내외로 줄었다. 뭐 육군, 해군, 해병대 다 이렇게 절반 수준의 하사만 인관을 한 건데 5년 전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군의 임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데. 하사급 인원들이 했던 모든 업무는 지금 거의 누군가 더블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더블로 하거나. 그렇죠. 뭐 누구한테 또 미뤄지거나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사들이 힘들고 처우는 안 좋아지고 미래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떠나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거 악순환을 누군가 딱 끊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제일 전투력이 좋아야 될 최전방. 여기도 상황이 안 좋아요. 뭐 1군, 2군, 3군, 5군 이렇게 군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1군단의 경우가 이제 2025년도 1분기에 49.3% 했던 보직률이 38.3%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2군단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76.6%에서 53.6%로 23%나 급감했고요.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그리고 3군단 역시 70.8%에서 52.4%로 18.4% 하락했고 5군단의 경우에는 55.7%에서 49.9%까지 약 10% 하락했죠. 여기는 50% 선이 아예 깨졌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방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보의 핵심 축이 거의 50%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자, 그럼 이렇게 하사가 부족하면서 따라오는 여러 문제들, 아까 뭐 잠깐 이렇게 살짝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일단은
하사들이 인관을 하게 되면 네. 보병부대 같은 경우는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거죠. 분대장직을 최첨단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나 네. 이런 걸 수행하는 네. 인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분대장 임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분대장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지로 따지면 초급 지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초급 지휘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겠지만 기계화 부대 위주로 재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화 부대에서는 이 하사급이 전차, 장갑차, K9 자주포, 다련장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특기로 많이 가거든요. 핵심 장비들을 운용하는 핵심 인력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100억에서 네. 130억대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인원들이 충원이 돼야지 결국은 조종수 임무를 수행해서 훈련도 하고 그 훈련이 달성된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투력도 그만큼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어떤 업무 효율화나 이런 걸 위해서 무슨 최첨단 AI 기능 막 이런 게 탑재된 최신식 컴퓨터들을 한 100대 투자해서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이 20명이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차가 2,200대 네. 그리고 K9 자주포가 3,000문 3,000만. 장갑차가 약 3,000대예요. 네. 이게 총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될까요? 거의 조단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70조 나옵니다. 70조. 70조. 근데 70조에 50%면 35조가 놀고 있는 거예요. 35조가 놀고 있는 거네. 이런 문제도 있을 거니까. 아까 이제 하사 이걸 운용을 해야 될 사람들이 줄어들면 또 예를 들어서 사실상 하면 안 되는 뭐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일반 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건 없어요. 병사들도 하죠. 병사 중에 조종수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종수가 하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사고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런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다 원래는 육군에서 하사급 부사관으로 조종수를 다 편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병사들 중에도 이제 조종수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상병 병장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화 부대 같은 경우는 네. 훈련을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지 뭐 100km 이상 장갑차를 뭐 조종해본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걸 따라서 이제 A, B, C, D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편제돼서 운영해야 되는 인원들이 없어지니까 네. 결국은 이중보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사 상사급에서도 조종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휴직 얘기했듯이 보직을 2개나 맡아야 돼요. 소대장도 하고 장갑차 조종수도 해야 돼. 그래서 휴직 인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낳는 거죠. 문제가 계속 문제를 낳는 거죠. 도미노처럼. 네. 그렇죠. 심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일반 병사를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사도 부족하지만 네. 이제 일반 병사들도 지금 인구 감소로 많이 급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전방 GP, GOP 여단의 경우 네. 부족 인원이 네. 3,669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현재는 4,896명으로 결혼이 더 늘어났어요. 1,000명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96.4%를 유지했던 보직률이 86.6%로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80%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계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에 구멍이 생긴다는 걸 북한에서도 알 거고 그러면 30년 전 1996년도에 강릉 무장공격 침투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철책을 뚫고 언제든지 침투가 가능한 그런 경계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병사를 지휘할 하사도 없고 하사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병사도 정말 많이 부족하고 참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뭐 군에 군인이 없다 좀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오는 건데 그럼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유일한 대안은 직업군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뽑아야 돼요. 그리고 오게 해야 되는 어떤 유인책이 있어요. 그렇죠. 오게 해야 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문화가 지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사관에 대한 인식과 처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근본 원인이 초급 간부의 그 처우 때문 그쵸. 이 얘기인데 저희가 군사대로 영상에서 뭐 정말 수차례 언급을 이거 했던 문제인데 지금 병장 그러니까 일반 병사인 병장 그리고 직업군인은 하사하고 소위 월급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누가 복무 기간이 2배 이상으로 긴 이 간부로 이제 군복무를 하려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급여 문제 외에도 다른 거 또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네. 군인들 특히 부사관들을 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야 된다. 네. 이 문화가 정착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처우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라든가.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복지도 문제지만 이들이 그만두고 나서도 미래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이 세 축, 존중하는 문화, 처우 개선, 취업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 이 세 가지를 패키지화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군대에 우리가 좀 사람이 없다, 이제 군인이 없다 관련된 얘기를 했고, 자 이번에 이제 돈이 없다. 이건 또 뭡니까? 군대에 돈이 없다. 일단은 군에서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올 초에 막 있었죠. 네. 네, 이거 저도 기억납니다. 네, 난리가 났었죠. 국방비 미지급. 국방비 미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초유의 사태가 났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은 뭐 실무진이 착오가 있었다. 원래 계획된 예산보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그래서 결국은 미리 지급해야 되는 걸 지급하지 못하고 원래 이번 달에 일한 걸 다음 달에 주는 걸 갖다 또 규정을 바꿔서 이번 달에 일한 걸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니까 그 얘기에서 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재정당국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통상적인 2월 집행. 네. 뭐 그런 말을 해서 이제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논란이 더 커졌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이게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으로 군인의 월급을 미지급했다는 게 뉴스에 나온 적 있나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참군진의 처음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건 누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국방부 장관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하 부대에서 예를 들어 재경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군인의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에 대한 예산 부분, 불용금을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잘못되다 보니까 엇박자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통상적이면 국군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죠. 언젠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1회잖아요. 네. 이게 2회 되고 3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거기서 문제가 뭐냐? 내가 군인을 하는 이유는 부사관과 장교를 하는 이유는 내가 군인연금이라는 미래에 대한 연금을 사회연금보다도 훨씬 많이 받는 거를 하는데 이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란 의구심까지 가는 거죠.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커지면 결국은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게 좀 흥미로워요. 어처구니 없는. 네. 요즘 군대가 싸울 의지도 없다. 이거 왜 싸울 의지까지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올해 뉴스에 국방부 장관이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난색을 표했죠. 네. 경계 3단봉 문제예요. 경계를 쓰면서 3단봉 이거. 네, 3단봉을 저도 봤어요. 지급해서 경계 임무에 투입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거를 21사단? 여기 최전방이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부대. 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뭐 위병소 근무할 때 총기 하지 말고 3단봉만 휴대하라.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제 재밌게 말씀드리면 그럼 3단봉을 다시 구매했을까요? 그럼 그 돈도 없는 부대에서 이 3단봉이 부대에서 옛날에 네. 어떤 물자로 관리가 됐냐면 네. 충정 물자. 즉 5.18 때 사용한 물자가 3단봉이 있었거든요. 그 충정봉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3단봉을 또 부대 자체 경비로 예를 들어 구입할 수 있고 근데 알겠지만 1조 3천억 원은 지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네.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경계를 포기한 것도 문제지만 2025년도 9월에 총기 대체 활용 방안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2025년 11월에 네. 경계작전 지침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상비 사단을 GP, GOP 사단을 제외하고는 경계 근무에 뭐 예를 들어서 3단봉이라든지 아니면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하니까 갑자기 21사단장이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한 거고 근데 나중에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21사단뿐만이 아니라 22사단, 이산경비여단, 삼포병여단 등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바로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미리 한 거예요. 이게 저희 뉴스에서도 기사 처리가 됐던데 그러니까 21사단은 뭐 그렇게 하려다가 무슨 뭐 욕을 먹고 했다가 철회했죠. 그래서 이제 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무슨 뭐
경계 근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뭐 시범적으로 검토를 지시한 건데 소위 말하는 21사장이 쉽게 해서 오버한 거다. 다 그렇게 그냥 예,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기사도 나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 네, 여기는 실제로 했어요. 네, 했습니다. 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혁 의원실에서 예,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군단 소속인 최전방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4일까지 총기 대신 3단봉을 휴대하고 위병소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드는 생각이 우리 경계 근무할 때 그거 있잖아요. 상대방 신원 이렇게 오는 사람을 신원 확인하면서 그렇죠. 수화하죠. 수화라고 하죠. 네, 만약에 수화를 하면 정지 움직이면 쏜다. 네. 뭐 화랑, 담배, 네. 뭐 이렇게 확인하고 3부 앞으로, 뭐 2부 앞으로, 그 다음에 누군지 확인되면 네, 그렇죠. 딱 하는 건데 움직이면 때린다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움직이면 때린다로 바꿔야죠. 움직이면 가서 때린다. 군인이 결국은 이게 국가의 생존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본인이란 거는 네. 단 하루 한 번의 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없는 얘기 하는데 있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있는 얘기. 그렇다고 좋은 얘기는 아니고 작업은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몇십 년 동안 군의 작업을 줄이자. 그렇죠. 그리고 행정도 간소화하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알고 있는 그 어떤 통상의 작업이 아니라 이거 뭔가 새로운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인테리어 작업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네. 군인이 갑자기 뭘 인테리어까지? 지금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이 네. 총장이 되면서 공간력이라는 뭐요? 공간력 사업. 공간력. 네. 약간 무슨 초능력이 한 종류 같은 이렇게. 그게 아니라 공간력은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전투력과 휴식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소통과 변화 및 단결을 이끌어내는 힘을 만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청소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밝게 돼 있고 벽지가 하얗면 사람들이 좋은 생각만 갖고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그 생각. 뭐 군인들 침상 같은 거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좀 넓게 만들어. 집의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뭐 심리도 바뀔 것이다.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육군은 공간을 가장 핵심적이지만 가장 과소평가된 요소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좁고 어두운 공간은 행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지만 반대로 밝고 개방적인 공간은 협력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공간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게 전력 요소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거 설명만 보면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집에 인테리어 하면 누가 하나요? 외부업자 쓰죠. 여기는 이건 셀프 인테리어 하라고 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속으로 예상했는데 이걸 군에서 무슨 군인들 훈련에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뭐 외부 공사업자를 불러서 전문업자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원래는 외부 업자를 불러서 하자라고 했다고는 나와요. 아니 국방비도 미지급하는데 뭐 인테리어에 또 돈 쓰겠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 캡틴 김상우에서 이걸 다 뒤져보고 제보를 받아보니 저희 군사대로도 한번 출연하셨던 그렇죠. 군사 전문 김상호 씨. 그랬던 분이 네. 모든 부사관들을 다 동원해서 훈련 때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럼 부사관은 작업반장이에요? 군인이에요? 이게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이게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물론 공간력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제 저도 장교 출신이잖아요. 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장교들이 바보들의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빡세게 하고 휴식하는 그 공간에서 내무반에서 휴식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문화가 중요한 거지. 물론 깨끗하고 새로운 인테리어에 새로운 데 하는 더 없이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훈련하고 휴식하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먼저거든요. 병사가 27만 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사관들이 12만 명이에요. 병사들 위해서 12만 명 투입해가지고 인테리어 다시 하라. 그러면 부사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전투력의 중추고 내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도 이제 육군에서도 이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저희 군사대로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 캡틴 김상호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 공간력을 위해서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가 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뭘 두르고 있거든요. 그게 피하 식별띠예요. 네, 이게 지금 피하 식별띠잖아요. 그럼 이건 훈련 중이란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따져서 들어가 보니까 이 육군 참모총장이 미사일 사령관 할 때 그때부터 벌써 공간력에 미쳐가지고 그때도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이분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철학은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은 있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보니까 밑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렇게 깨끗이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미사일 사령관 하면서 엄청 들었겠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근데 중간계층의 얘기는 안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이 되니까 이거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캡틴 김일성가 올린 사진이 보니까 제보 사진인가 봐요. 이거 말고도 엄청난 제모가 많이 왔었죠. 더 있었죠. 그런데 육군은 이제 아니라고 하고 있나 봐요. 간부들 동원한 적 없다. 이 시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초급 간부들은요.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곰팡이 쓴 숙소에서 살고 있고 물도 안 나오고 녹물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간부들 숙소를 더 개선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네. 먼저 아니냐. 그렇죠. 네. 예, 오늘의 그 군사대로 그리고 어이없군은 군인도 없고 예산도 없고 참 싸우지도 없는 그 작업만 있는 군대 이야기. 좀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